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어제 커뮤니티 통해서 작은 해프닝 하나 있던 거 말씀드렸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든 정의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묵묵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러닝 정보 컨텐츠 만들도록 노력할 텐데요. 저는 어제는 완전 휴식일이었습니다. 러닝도 안 했고 근력 운동도 쉬어줬고, 오늘은 러닝은 쉬어줬습니다. 최근에 제가 5월달에 월 400 이후에 뭐랄까 제대로 휴식 템포를 가져가지를 못했었습니다. 러닝은 쉰다 하더라도 아무리 길어도 하루만 쉬고 그 외에도 막 이런저런 스케줄이 있었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제 컨디션 조절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이틀 연달아 쉬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그런데 그냥 쉴 수만은 없죠.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리뷰해드린 두 종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먼저 데카트론의 KD900, 그리고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얘네들 제가 러닝화 리뷰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제가 신을 신발을 리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뭔가 채널이 커지면서 협찬을 받거나 이런다면은 제가 신을 생각이 없었던 신발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신어줬습니다. 이렇게 신어본 시점에서 후속 리뷰를 좀 해드리는 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각각 신발들에 대해서 후속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데카트론의 KD900부터 평가드리겠습니다. 만족하냐 아니냐? 저는 만족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포지션, 경량하면서도 안정적이면서 충분한 반발력이 있는 되게 특수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판되는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신발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경량의 속주용 신발은 많지만 거기에 안정성까지 더해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미드솔의 특수한 구조, 지금 이 뒤축이 뒤꿈치보다 위에 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꿈치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인지 너무나 안정적인 걸 느끼는데, 거기에 더해주는 건 이 아웃솔이죠. 이 아웃솔이 진짜 지금 요즘 러닝 브랜드 중에서 아웃솔의 이 접지력이 가장 좋다고 평가되는 건 푸마 그립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푸마 그립 뺨칩니다. 놀랍도록 견고하게 땅을 잡아줘서 막 미끄러지거나 힘에 손실이 생기거나 이런 게 따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내구도가, 제가 지금 얘를 100km 정도 신었거든요. 근데 어디가 유의미하게 마모가 됐다라거나 이런 게 보이는 곳이 정말 없습니다. 앞축, 뒤축 전부 다 놀랍습니다. 브랜드에서 소개 그 브로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품 소개란에 거기에 이상한 제품 소개 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소개가 있는 게 내구도 1000km까지 문제 없다. 보통 그렇게까지 써두는 브랜드가 없거든요. 요즘 나오는 러닝화의 평균 내구도가 좀 수치적으로 개인 편차가 좀 크지만 보통은 한 600km 전후라고 해요. 근데 그거에 거의 한 1.5배 정도의 내구도를 자기네들은 보장을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100km 정도를 신었음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감, 제가 리뷰하는 용도로 제가 구매했던 신발이 유럽 사이즈로 43.5였는데 그게 제 발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근데 데카트론 측에서 감사하다며 이례적으로 좀 교환처를 해주셔서 43 사이즈로, 제 발에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신을 수 있게 됐는데, 야,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발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처음에 뭐 발등이 좀 쪼이나 했었는데 이 러너스 루프를 하고 발등 이 끈들을 잘 조정을 하니까 뭐 발등 압박 이것도 크지 않고요. 없진 않습니다. 발등 압박 조금 있어요. 근데 뭐 발볼이 쪼인다거나 힐스릴립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대로 러너스 루프를 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제가 러너스 루프를 얘 말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하는데 얘는 합니다. 러너스 루프를 안 하면 좀 불안정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뭐 러너스 루프 하시니까 그건 저처럼 아마 문제가 없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안정성 있게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그 신발의 호불호 포인트가 이 말씀드린 미드솔이죠. 전장 페백스 폼, 사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자 호불호 포인트입니다. 페백스라는 소재 자체에서의 후가공에서 V폼이라는 이름의 데카트론의 자체적인 폼으로서 제공을 한 건데, 얘가 페백스는 엄청난 반발력과 경량성 그리고 뭐 충격 흡수율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러닝화에서 이상적인 미드솔 소재인데, 근데 착화감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엄청 단단해요. 제가 얘 신기 전까지 가장 단단하다고 느꼈던 게 아디제로 SL이거든요. 아디제로 SL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좀 저렴하게 많이 풀렸으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걔보다 더 단단합니다. 더군다나 아디제로 SL은 100km쯤 달렸을 때면 슬슬 뭔가 단단하다 보다는 쫀득하다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적응이 됐거든요. 얘는 100km 달렸음에도 단단합니다. 그저 단단해요. 자, 그렇다고 충격 흡수가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페백스 폼 자체의 특성상 충격 흡수는 잘 돼요. 다리에 뭐 충격으로 인한 데미지가 쌓인다라고 느껴지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인상적인 예로 한 훈련이 4분 17초, 18초 페이스로 10km 템포런을 했던 건데 43분 걸렸죠. 그런 훈련을 함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얘는 카본 플레이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템포런에도 오히려 빨리 달리는 것에 더 매력이 있을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단단함과 또 다른 호불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아웃솔의 미드솔의 스플릿 구조. 자, 이렇게 뒤축과 앞축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자, 뒤축으로 인한 이 도넛형 구조로 착지할 때 어떻게 닿아도 안정적이게 닿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얘를 토우프할 때, 그러니까 발을 굴려서 치고 나갈 때 이 나뉘어져 있는 구조로 인해서 그게 한 번 딱딱 나뉘는 게 느껴져요. 분단이 느껴집니다. 그게 익숙해지면은 괜찮고 무딘 분들이라면 전혀 신경 안 쓸 포인트겠지만, 좀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발구름에 굳이 두둑 이렇게 좀 나뉘어가는 느낌이 난다는 게 분명히 좀 그것 또한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감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속주 훈련 뭐 데일리로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말씀드린 대로 좀 단단한 느낌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하지만 10만 초반에 그 정도 속주 훈련에 대한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굉장한 좋은 신발이라는 평을 저는 내려드리고 싶고, 아쉬운 거는 지금 데카트론이 이 KD900으로 하는 파생 모델들이 많아요. KD900X 카본 모델입니다. KD900X LD 장거리 풀마라톤용 카본 모델도 있고, 그거에 이제 플러스 모델도 나왔는데, 데카트론 아직 이 KD900 혹은 얘 형제 라인인 KS900 뭐 이 정도밖에 사실 만만하게 선택할 만한 모델이 없는 상황인 게 좀 더 아쉽습니다. 데카트론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러닝 관련된 퍼포먼스 모델들도 들고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KD900X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에 MD님의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걔는 제가 들어오면 꼭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트론의 KD900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미즈노의 네오비스타였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시장에 등장해 갑자기 미즈노가 품절이 난다고 라는 주목을 받게 만든 그 신발인데요. 자, 이 친구 만족했냐 안 했냐? 만족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브랜드 측의 그런 것도 없이 제 단독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왜 만족하느냐? 우선은 너무 이 가격에 비해 고성능이에요. 우선은 얘랑 가장 비슷한 모델은 제가 신어보지 못했지만, 이거는 신어보지 못했다는 걸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발란스의 SC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얘 처음 나올 때 좀 SC 트레이너와 비교가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슈퍼 트레이너, 훈련용 카보나 이런 포지션으로서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얘랑 정작 제일 비슷한 건 슈퍼 블라스트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비슷한 포인트는 이 미드솔 두께인데요. 지금 오버스택,
40mm를 초과해서 이 미드솔의 높이가 측정되어 있어서 이를 시판되는 신발이 몇 쪽이 없습니다. 슈퍼블라스트, 네오비스타, 그리고 아디다스의 스통, 이런 모델들 외에 거의 없는데요. 그 높은 미드솔에서도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죠. 미드솔이 높으면 뭐가 좋냐? 당연하지만 충격 흡수, 반발력 형성까지, 그냥 이 미드솔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모든 거를 해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국제 육상연맹 협회에 그런 제한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딱 트레이닝용입니다. 얘로 대회 나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라는 생각까지는 들었습니다. 뭐 하프 대회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하프 대회용 신발 그냥 레이싱화 신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말 그대로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팔방윈이에요. 속도 내는 거 문제없고, 느린 페이스에서도 안정적이었고. 자, 근데 그냥 딱 그 정도지, 얘가 막 뭐 어떠한 드라마틱한 뭔가를 더해준다?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훈련할 때 문제가 없이 그냥 내 지금 이 러닝을 최대한으로 그냥 도와준다? 이 정도지, 막 어떠한 기록을 더 단축을 시켜주거나 이런 거 기대하시는 신발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팅감에 있어서도 이 니트 어퍼라는 특성상 정말 어색하고 좀 발볼 이거 맞는 건가요? 라는 평을 너무나 많이 받은 신발인데, 저는 한 50km 이상 이제 달려오면서 확실히 이제 좀 발에 딱 맞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저도 뭔가 검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있지 않겠습니까? 얘가 좀 뭔가 압박감이 느껴진다라고, 저는 엄지보다 검지발가락이 더 긴 족형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불편한가 싶다가도 또 다음에 신어보니까 또 괜찮고, 15km 최근에 또 달려봤는데 발가락에 문제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얘 단점이라면 열감이죠. 와, 이거는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열감에 무딘 러너임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에 열감 올라온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열감으로 인해서의 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물집이 생기거나 어떤 주행에 불편함이 생긴다? 이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열감에 무딘 러너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저의 관점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단점을 제외하고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압도적이다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족함이 없이 얘 가격 이상의 값어치, 한 20만원 이상, 얘가 199,900원인데 20만원을 넘는 정도의 기능적인 제공을 해주는 것을 느낀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디자인도 뭐 보면 볼수록 나름 호감이긴 합니다. 디자인적, 컬러적 좀 호불호가 있던 것 같은데 저는 호적인 편입니다.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뭐 스크립트를 짜거나 그런 거 원래도 좀 안 짜긴 하지만 일부러 얘네들은 더 안 짰어요. 그냥 느낀 거 그대로, 생각나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스크립트 그런 거 안 짜고 느낀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즘 러닝화 선택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리셀이나 뭐 여러 가지 좀 품귀 현상 등등 안 좋은 지금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대안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솔직히 오늘 보여드린 신발들, 네오비스타는 품절됐지만 KD900 재고 아직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신발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특히 레이싱화는 사실 브랜드 측에서도 아마 상대적으로 소량 뽑아내겠죠. 그런데 이런 훈련에 필요한 트레이닝화들은 분명히 재고를 웬만큼 다 어떤 브랜드든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식스 같은 경우에야 좀 노제팬의 여파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타 브랜드들 많지 않겠습니까?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푸마, 서코니, 호카, 브룩스, 너무나 많은 브랜드, 데상트, 프로스펙스, 전마요. 그 브랜드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브랜드들의 신발마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뭐 전마협 너무나 만족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만의 뭔가 베스트 브랜드들이 다들 이거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괜찮은데 싶은 신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하거니와 지금 러닝화 기술들이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브랜드적인 좀 어느 정도 감성이 묻어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들 다 사니까 저거 사야 되나 라는 생각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좀 리뷰어 분들께서도 사실 한정적으로 다루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충분한 대안책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선택을 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트레이닝 할 때 어떠한 드라마틱한 무언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훈련에 충분히 서포트만 내면 되는 거니까요. 엔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장, 내 자신, 내 다리, 이게 훨씬 중요한 거니까요. 신발 물론 당연히 무력 생길 수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최대한 억제하면서 나한테 맞고 나한테 필요한 신발을 선택하기를 응원해 드리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신발들 리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뉴발란스의 페이서 버전 2, 그리고 똑같은 뉴발란스의 트레이너 버전 3, 그 외에 아마 이거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좀 생소한 브랜드의 신발 하나가, 이거는 좀 아마 협찬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제가 웬만해서 대안책으로 충분히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게 생긴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대한 러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